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옵션은 장막판에 콜옵션이 강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마벨, XXL 등등 대부분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하게 콜옵션들이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는 45로 중립 수준으로서 아직 과열 구간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콜옵션이 강하게 들어오고 SPY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란 이슈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고 주말 사이에 유럽에서 서명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아리스타랩, 코어이브, 네비우스, 로켓랩 등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들이 지수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PI의 상승폭이 둔화되었어요. 그것도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의 상승폭이 둔화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4월에 근원 CPI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5월에도 좀 우려스러울 수 있었는데 하지만 5월에 주거비나 서비스 가격들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구간에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서비스 가격의 급등이 전판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야가 아니라 통계적인 일회적인 요일성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위와 같이 이란 종전이 진행되고 나면은 호르무즈 해협 열릴 거고 원유 가격이 내려올 거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 없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다음 주 FOMC만 사실 크게 이슈가 없다면은 사실 증시는 조금 더 좋은 분위기 아니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순환매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즉 패드워치 기준에서 내년 2회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1회 금리 인상으로 수정이 된 상태이고요. 즉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 동결이 비둘기파적인 금리 동결이 나온다라면 반대로 이거 그 다음번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아이온큐 등등을 포함한 중소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까지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70% 이상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하나의 하락이 1, 2, 3, 4, 5로 종결되고 이후로 비파동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제 일본 4시간봉 기준에서 11선 위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구름대 안으로 다시 진입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상승은 최소 구름대 상단 그리고 21선과 51선이 열려있는 대략 이 해당 저항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선은 직전에 상승이 진행되던 빅각 추세 파란색 추세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월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 상단이기도 해서 현재 하나의 하락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최소 한 2% 정도는 더 남아있는 자리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직전에 6월 2일부터 그리고 6월 6일까지의 하나의 하락을 피보나치로 그려보았을 때 피보나치 0.382에서 0.5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확률은 70%를 본다. 즉 이 반등은 비파동 반등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쌍봉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이냐면은 현재 이 구간에서 직전에 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위로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X가 오늘 상장이거든요. 이게 상장을 하고 나서도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게 빠지지 않고 스페이스 X도 버티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잘 버티면서 고점을 잘 형성해줘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 진행될 FOMC에서 케빈 러시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줘야 이후로 계속해서 기대감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상승 확률은 20% 정도를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왼쪽에 자리가 첫 번째 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두 번째 봉이 된 다음에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구간을 비파동이라고 제가 안내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하나의 하락 파동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 기술적인 반등이 중요한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밀려버릴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안내드리는 것처럼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헤드앤숄더 패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다음부터, 즉 헤드앤숄더 다음부터는 사실 이것은 좀 더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은, 자, 사실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머리일 수도 있고 여기가 왼쪽 어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구간이 왼쪽 어깨일 수도 있어요. 즉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이후로 눌려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인 거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B파동 상승 제한적으로 꺾인 다음에 C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 역시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 패턴 확률이 뭐 사라진 것은 아니다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 패턴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와이코프 로직 패턴 중에 하나로서 분산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을 이 PC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눌린 구간이 이 자리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있어서 조정이 끝났고 나서 이후로 반등 나오는데 고점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로 쭉 무너지는 자리들, 아까 뭐 더블탑 패턴과 사실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쌍고점 패턴과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70% 이상,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을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6월 17일, 16일경에 제가 한 번 더 영상으로 안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점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 돌파하면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전고점 돌파했다, 그 다음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전고점까지 향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에는 이후로 새로운 신고가까지는 전고점 대비해서 5% 이상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무조건 새로운 신고가 가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막 1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가장 많이 드리는 이유는 결국 나스닥의 방향성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들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현재 마이크론 역시도 어제 나스닥과 동일하게 자 바닥 2번 지지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즉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에 6월 6일경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위로 더 올라간다 라고는 보고 있어요. 즉 마이크론 기준에서는 지금 두 가지 패턴인데 다 크게 보면은 하나의 하락 그리고 삼각 수렴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삼각 수렴이 더 이상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즉 페넌트 하락형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인데 이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하나의 상승 그리고 여기를 하나의 삼각 수렴으로 보았을 때 삼각 수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마이크로는 일단 1000불, 1100불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는 확정적으로 890불을 지지받아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고요. 자, 마이크론과 사실 제일 차트가 비슷한 것은 뭐 샌디스크나 XOXX나 동일합니다. 사실 뭐 크게 분석드릴 것은 없어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쌍바닥 지뢰 만든 다음에 W자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대신에 지금 마이크론은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만 이미 샌디스크는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아까 상승 페넌트처럼 딱 보시면은 하나의 상승 그리고 삼각 수렴 그 다음에 하나의 상승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 2000불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확정적으로 190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2100불, 2200불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 이것은 직전에 6월 4일에서 6월 8일까지의 눌림을 피보나치를 그려보았을 때 2100불, 그리고 직전에 5월 12일에서 5월 19일까지의 눌림을 피보나치로 그려보았을 때 동일하게 2.618, 즉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여기를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1.618 저항선 구간을 맞고 눌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해당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대 2200불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열려있는 자리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1800불 아래로는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는 1600불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OXX도 사실 나머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OXX도 현재 왼쪽 그리고 오른쪽, 즉 이 W자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G라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4시간 본 기준에서 50일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9일경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라는 숙제는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샌디스크, 마이크론 모두 이 두 가지 자리들을 돌파한, 즉 6월 9일경에 장대 음봉의 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XXL도 그리고 XXX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이 자리를 쌍바닥으로 본다면은 최소한 넥라인 구간인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냐 돌파하지 못하냐는 마이크론, 나스닥 그리고 XXX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의 방향성을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네. 자,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형 패턴에 대해서는 출현이 거의 캔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XXL로 우리가 가격을 좀 치환해 보자면 230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280불까지 상승이 한 번 더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 280불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 차트는 6월 17일 전까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는 점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는 200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XXL도 여기서 하나의 수렴 가져가고 상단 돌파하지 못했으면 눌리면서 140불인데,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하나의 수렴을 상단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돌파할 때 210불 돌파 매매, 그리고 직전 전고점 돌파할 때 230불 돌파 매매 하면은 평당 보유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사실 돌파 매매의 기본 방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유빅스 보유자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에 한번 분석을 같이 드릴게요. 어제 마이너스 9%대 하락이 좀 나왔고요. 아마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텐데, 사실 뭐 유빅스도 그렇고 XOXS,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버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즉 하락이 종결되고 나서, 즉 이 앞에 있는 하락이 종결되고 나서 이후로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 박스권을 만들 때 어때요? 박스권 하단을 한 번씩 찍고 와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한 번 정도는 3.5불이나 3불까지도 눌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즉 유빅스가 한번 눌릴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눌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즉 이 검은색 하단 추세선을 지지받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오늘 실시간으로 3.5불까지 닿을 가능성, 오늘 뭐 실시간으로 바로 3불까지 닿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FOMC를 통해서 아마 눌릴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받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이후로 이 박스권 내에서, 즉 이 오른쪽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줘야 이후로 상승이 나올 때 한번 튈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혹시 유빅스가 자리가 나오면은 안내를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하나의 패턴을 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하나의 일본 기준에서의 캔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미 하나의 하락이 꽤나 강하게 A, B, C, D, E로 진행되고 나서 하락 추세 상단을 지지받고 나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다행히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긴 했어요. 상승 장악형 캔들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더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줘야 상승 추세 확정형으로 변화가 되고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410불 위로 돌파하면서 한 번 더 여기 캔들이 만들어져줘야,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직전에 5월 21일 그리고 이런 5월 7일경에 결국 위에 이 매물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 위해 도전하러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테슬라가 현재 구간 410불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에 4월 17일 돌파하지 못했고 3월 6일 돌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6월 8일 지지받지 못했던 이 자리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A, B, C로 빠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 지금 단기적으로는 왼쪽 오른쪽에서 더블탑 패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다가 410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최종적으로 340불 350불까지 떨어지고 결국 중기적으로 왼쪽 오른쪽 쌍바닥 질환을 만든 다음에 7월, 8월 이후로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7월, 8월까지 기간적으로 400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위에서 횡보가 나오다가 7월, 8월부터 다시 한 번 더 500불 이후로 치고 올라가느냐는 현재 구간에서 410불을 돌파하냐 못하냐, 그래서 위에서 횡보하냐 밑에서 횡보하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온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재 구간에서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패턴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하나의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로 지금 3거래일, 뭐 흔히 3거래일이 아니라 거의 5거래일 정도 G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이기는 해요. 즉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현재 구간 55불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지금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해당 G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행보가 나가다가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박혀준다면 이후로 상승으로 안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락 추세선 돌파 매매 방식입니다. 즉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확정적으로 최소한 59불에서 62불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종가를 마감해줘야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최소 75불까지 도전하러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종목은 아까 앞에서 마이크론이나 XXX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의 삼각 수렴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A, B, C로 빠질 수 있는 지금 우려감은 존재한다. 하지만 당장 55불을 확정적으로 이탈하고 종가를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반등 확률을 조금 더 본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자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DAV 퀀텀, 실스크 즉 흔히 좀 우리가 아이온큐 말고도 양자 이런 것들이 좀 대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특히 그 중에 리게티나 그리고 실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동일한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DAV 퀀텀이 확정적으로 돌파하지 못했지만 아이온큐와 DAV 퀀텀 모두 다 돌파가 나온다면 동일하게 이 모든 종목들 최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소폭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켓랩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켓랩은 현재 나스닥 100 지수에 6월 22일부터 편입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게 편입 전에 기대감이 급등하면은 편입되고 나면은 재료 소진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로켓랩 같은 경우는 직전에 5월 28일경 고점을 만들고 나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여기 이 양봉이 무엇이냐면은 5월 8일경에 나왔던 양봉은 로켓랩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왔던 양봉이에요. 즉 이거는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자리가 아니죠. 그 뒤에 상승이 나왔던 것들이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이 100불대를 지지받는 것은 100불 아래부터는 이 종목 실적이 좋은데 대체 왜 다시 눌려야 돼? 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5월 29일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 이미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하락 즉 쭉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DXYZ도 더블탑 패턴, 쌍고점 패턴을 만든 다음에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DXYZ 그리고 로켓랩 등등 과거 스펙스 관련 섹터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이 끝났구나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로켓랩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기대감보다는 로켓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급으로 새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에서 내일 중으로 120불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120.5불에서 125불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서 120불대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즉 120불에서 125불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파란색 화살표처럼 즉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패턴처럼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있어서 대략 100불에서 95불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반등 나오면서 기간적으로 행보가 나오고 이후로 뒤에 뚫고 갈 가능성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본장에서 다이렉트로 120불을 더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를 120불 아래로 마감할 경우에는 결국 이와 같이 라운드 바텀 즉 이렇게 U자로 크게 돌아가는 즉 하나의 밥그릇을 만든다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밥그릇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U자 패턴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컵 손잡이를 만들고 나서 돌파하는 자리가 향후에 나올 수 있는데 즉 로켓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120, 125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하나의 삼각수렴을 가져가든 U자로 가져가든 아니면은 위와 같이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든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가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중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사실 나스닥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틀 전 일반 영상에서도 그리고 어제 쇼츠에서도 충분히 안내드렸고 텔레그램 멤버십 통해서도 충분히 좀 안내를 드렸었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마이크론 포함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와 같이 엑셀표를 통해서 돌파할 때 어디서 돌파 매매해야 되는지, 어디서 G라인 매수를 하거나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 자, 멤버십 영상 통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좀 도움 받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BITX, 로빈후드 등을 좀 미리 선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